군대에서 맡던 그 포연 냄새 기억나시죠? 펜타곤 지하 보고서를 본 미군 분석관이 한국의 화력 숫자에 손이 떨렸다고 합니다. 북극에서도 멈추지 않는 K9, 유럽이 줄 서서 찾는 포탄. 오늘 서울 남산에서 우연히 만난 한 사람의 이야기로 그 비밀을 풀어드립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아침 산책길 남산 벤치에서 일어난 특별한 만남입니다. 무릎 보호대를 찬 68세 정호 씨가 평소처럼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비역 포병 장교였던 그는 요즘도 새벽마다 이 길을 걷습니다. 그때 벤치에 앉은 젊은 여성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배낭을 맨 채 뭔가를 열심히 보고 있었죠. 가까이 가보니 K9 자주포 사진이었습니다. 어르신, 왜 한국 자주포는 북극에서도 안 멈추나요? 루마니아에서 온 플로리아나라는 군사학 대학원생이었습니다. 한국 방산을 공부하러 왔다고 하네요. 정호 씨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자, 커피 한잔 하면서 들어봅시다. 이렇게 시작된 대화는 우리가 몰랐던 한국의 숨겨진 힘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였습니다.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죠. 이는 한국이 세계에 남기고 있는 조용하지만 강력한 존재감의 증거였습니다. 플로리아나가 전해 들은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미국 방부 지하 보고서에서 한국의 화력과 탄약 보유 및 생산 능력을 보고 분석관이 놀랐다는 소문이었죠. 물론 사실 여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정호 씨의 대답이 인상 깊었습니다. 사실 여부를 떠나 한 가지는 분명해요. 우린 보여주는 민족이 아니라 준비하는 민족이라는 거죠. 한국의 진짜 힘은 과시가 아닌 준비에 있다는 뜻입니다. 작다고 얕보면 큰 코 다칩니다. 우린 필요할 때 정확히 씁니다. 이 말에는 깊은 철학이 담겨 있었습니다. 화려한 무력 시위보다는 실질적인 대비책을 중시하는 한국의 안보 철학 말입니다. 조용하지만 확실한 억제력, 그것이 바로 한국만의 방식이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내지 않지만 속으로는 단단히 준비하는 그런 민족성이 오늘날 한국 방산업체들이 세계 무대에서 인정받는 바탕이 되었던 것입니다. 정호 씨가 웃으며 꺼낸 이야기입니다. 공식 조직은 아니죠. 하지만 남자들은 다 합니다. 군대에서 몸으로 배운 화력 집착이에요. 포방부, 즉 후천성 만성 화력 부족 증후군이라고 농담처럼 부르는 현상이 있다는 겁니다. 옛날 연탄 창고 꽉 채워놔야 마음이 놓이듯 포탄도 그래요. 이 비유에 플로리아나가 깔깔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진지한 의미가 담겨 있었죠. 한국 남성들이 군 복무를 통해 자연스럽게 체득하게 되는 준비 정신 말입니다. 보여주지 말고 준비하라는 것이 바로 한국군의 핵심 철학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무력을 과시하기보다는 실질적인 대비책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는 문화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방산업체들이 실용성과 효율성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것이죠. 화려하지 않아도 확실한 성능, 그것이 바로 한국 무기체계의 특징이 되었습니다. 정호 씨의 쉬운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포탄은 초코파이 비율 같아요. 탄체, 화약, 신관이 황금비입니다. 155mm는 사거리, 정확도, 운용성의 완벽한 균형점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장터에서 딱 맞는 저울추 찾듯 한 사람이 들고 다루기 좁두면서 위력도 충분한 딱 그 지점이죠. 플로리아나가 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무 크면 기동성이 떨어지고 너무 작으면 위력이 부족하다는 뜻이었거든요. 155mm 포탄은 이 모든 조건을 만족시키는 최적화된 크기였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들이 절구통 만들 때도 그랬잖아요. 너무 크면 무겁고 너무 작으면 쓸모없고 이런 비유를 통해 복잡한 무기체계의 원리를 쉽게 설명해주는 정호 씨였습니다. 한국의 155mm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인 이유도 바로 이런 실용적 접근 때문이었습니다. 이론보다는 현실, 화려함보다는 효율성을 추구하는 한국적 사고방식의 결과물이었던 것입니다. 눈밭에서도 흔들림 없이 쏘던 그 영상, 루마니아에도 필요해요. 플로리아나의 감탄이 이어졌습니다. K9 자주포가 북극 훈련에서 보여준 모습은 정말 인상적이었거든요. 정호 씨가 설명했습니다.
혹한과 험지에서 기동력과 정확도를 동시에 잡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그래서 북유럽이 먼저 알아봅니다. 핀란드를 비롯한 북유럽 국가들이 K9을 선택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추위에도 끄떡없는 내구성, 눈길에서도 정확한 사격, 그리고 빠른 기동력까지. 이 모든 것이 K9의 강점이었죠.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하잖아요. 여름 무더위부터 겨울 혹한까지 모든 조건에서 테스트할 수 있어서 더 완벽한 제품이 나오는 거예요. 자연 환경이 주는 시험대 역할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국산 무기가 어떤 환경에서도 믿을 수 있는 성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이죠. 실전 같은 훈련 같은 실전이 만들어낸 결과물이었습니다. 플로리아나가 진솔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우린 늘 강대국 사이에서 떨었어요. 그런데 한국과의 협력이 우리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루마니아처럼 지정학적으로 민감한 위치에 있는 나라들에게 한국의 무기 체계는 새로운 희망이었습니다. 정호 씨가 따뜻하게 격려했습니다. 힘은 나눌수록 더 단단해지는 법이죠. 동맹이란 그런 겁니다. K9과 K10의 조합은 단순한 무기 판매를 넘어서는 의미였습니다. 한국이 제공하는 것은 철덩어리가 아니라 동맹의 신뢰였거든요. 한국 무기가 단순한 철덩이가 아니라 동맹의 신뢰가 되었죠. 이 말에는 깊은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무기를 파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지키는 파트너십을 만드는 것, 그것이 한국의 방산 외교였습니다. 작은 나라끼리 서로 돕고 의지하며 더 큰 힘을 만들어내는 그런 상생의 철학이 바탕에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정호 씨가 들려준 구전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땅은 도망갈 데가 없는 반도라서 초반부터 끝장을 보는 화력과 보급 철학이 자리 잡았죠. 사실 여부를 떠나 분산, 신속, 지속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가 한국식 억척스러움을 보여준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아버지 세대의 비상식량 창고처럼 우린 위기에 대비하는 습관이 몸에 밴 민족입니다. 이 말에 플로리아나가 깊이 공감했습니다. 한국인들의 특별한 준비 정신, 그것이 바로 오늘날 K 방산업체들의 경쟁력 바탕이었던 거죠. 지하 네트워크라는 표현은 상징적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준비하고 필요할 때 정확히 대응하는 시스템 말입니다. 평상시엔 조용히, 유사시엔 확실하게. 이것이 바로 한국의 안보 철학이었습니다. 화려한 과시보다는 실질적인 대비, 그것이 진짜 평화를 지키는 길이라고 믿어온 것이죠. 그래서 한국의 방산업체들도 이런 철학을 바탕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대화의 마무리였습니다. 정호 씨가 차분히 말했습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떠들지 않습니다. 평화를 지키려고 준비할 뿐이죠. 플로리아나가 깊은 인사를 올렸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건 무기의 힘이 아니라 겸손한 자신감이었어요. 두 사람의 대화를 통해 우리가 확인한 것은 한국의 진짜 힘이었습니다. 그것은 과시가 아닌 준비, 자랑이 아닌 실력이었죠. 선배님들 세대가 지켜낸 조용한 힘, 이제 우리가 공들여 전해드리겠습니다. 남산에서 시작된 작은 대화가 큰 깨달음으로 이어졌습니다. 한국이 세계에 보여주고 있는 것은 단순한 무력이 아니라 평화를 향한 의지였습니다. 겸손하지만 확실한, 조용하지만 든든한 그런 한국의 모습이었죠. 군대와 포병의 추억, 그리고 우리 포방부의 자부심을 함께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선배님들의 소중한 경험담과 추억들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